안녕하세요, 김니키입니다. 화제의 르노 그랑콜레오스 깡통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777만원입니다. 경쟁 차종보다 뛰어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마감 품질, 무엇보다 무려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가성비도 극강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이 르노의 옵션표를 보면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옵션표가 상당히 깔끔한 편이구나 하는 걸 말이죠. 특히 그랑콜레오스 옵션표에는 옵션 이름만으로는 상당히 알아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옵션표의 파워트레인 부분은 전편에서 길게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정차 제출발이 포함된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는 경쟁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도 마찬가지죠. 다음 옵션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클리어뷰 트랜스페어런트 셰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번역하자면 투명하게 비치는 차체 정도가 되겠네요. 이는 540도 카메라로 차량 주변은 물론 차체 아래의 도로 상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는 옵션을 설명하는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마치 클로킹 레이스를 보는 것처럼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특이한 기능이긴 하네요. 르노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내놨는데 깡통부터 넣어주는 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안전 옵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깡통 트림에는 후방 긴급 제동 보조 정도만 빠지고 대부분의 안전 옵션은 기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꿀이죠. 경쟁 모델 소렌토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안전 옵션 대부분이 장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르노만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옵션에는 Q 레스큐 코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를 하고 첫 부분에 두었지만 엄청 대단한 옵션은 아니고요. 그냥 QR코드입니다.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차량의 주요 정보 같은 것들을 구조대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하겠지만 이걸 굳이 옵션표에 볼드 처리해서 넣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보다도 더 해자스러운 옵션도 있습니다. 바로 외관에서의 풀 LED 헤드램프에 프로젝션 타입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랑콜레오스는 지리자동차의 신유의 L의 헤드램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차라고 놀림을 받긴 했지만 이 헤드램프는 그래도 기본이 프로젝션 헤드램프입니다. 현대기아는 깡통 모델에서 MFR 타입의 헤드램프를 껴주죠. 밤길 어두운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 밝고 직진성이 강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웬만하면 달아주는 게 좋은데 그랑콜레오스는 깡통부터 넣어주니까 확실히 든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관에서 매우 아쉬운 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썬루프의 부재죠. 아니 그럼 혹시 개방감 개쩌는 글라스루프 아니에요? 아쉽게도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옵션으로도 트림으로도 썬루프나 글라스루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추후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썬루프에 진심인데 이건 꼭 들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렌토는 어라운드 뷰를 선택하려면 트림을 올려야 하는데 그랑콜레오스는 기본이죠.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 테일게이트도 기본이고 차량 자체가 5G를 지원하고 통신형 T맵도 지원이 됩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웹 브라우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는 확실히 현대 기아보다는 먼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까지는 가성비 개꿀이었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깡통을 선택하면 후회할 수도 있는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랑콜레오스의 가격표를 보면 솔직히 조금 너무한 감이 있습니다. 기본 트림 테크노와 아이코닉의 가격 차이는 무려 375만원이나 합니다. 트림 하나 올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죠? 그렇다면 추가되는 옵션이 그만큼 좋은 걸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 또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노이즈 캔슬링과 함께 잘 마감된 차음 설계로 노면 소음이나 외부 소음을 아주 잘 막아준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옵션들이 전부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깡통 등급에 비해서 375만원을 더 주고 아이코닉 등급을 선택해야만 1열 사이드 윈도우가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랑콜레오스는 115만원의 보스 오디오를 추가를 해야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니죠.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야만 차음 윈드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면 유리에 차음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반면에 소렌토 산타페는 깡통부터 아무런 추가금 없이 이중접합 유리가 1열과 윈드 글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접합 유리가 만능의 소재는 아니고 각각의 두께나 실질적인 비교는 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옵션들을 전부 포함해야 우리가 시승하거나 시승 리뷰를 통해서 보았던 정숙한 실내 방음 수준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음 옵션을 전부 갖추게 된다면 차값은 4,367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소렌토와 비교를 해보면 시그니처 등급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며 결국 경쟁차는 경쟁차, 가격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 몇 등급 이상 싼 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깡통 옵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실내 구성품에서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아닌 DN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DN 룸미러 설마 하죠. 요즘은 솔직히 대부분 전자식 룸미러, ECM 룸미러를 사용합니다. 소렌토에서도 기본으로 넣어주는 옵션이죠. DN과 ECM의 차이는 수동과 자동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밤에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으면 자동으로 눈부심을 줄여주는 게 ECM이고, 버튼을 눌러 데이나 나이트로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게 DN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깡통에 들어가는 DN 룸미러는 하이패스 장착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충격적인 부분은 패밀리카로 중요한 부분인 뒷좌석 열선이 깡통에서는 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아쉽죠. 열선 없는 시트 따로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빼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들어가는 요추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아이코닉 트림에 가야만 들어갑니다. 이 옵션들은 자잘하지만 매우 중요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깡통에서 빠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깡통 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반면에 경쟁차인 소렌토에서는 2열 열선이나 운전석 요추 지지대가 기본 옵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트림에 해당하지만 그랑콜레오스의 에어백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에어백 개수는 총 7개입니다. 소렌토나 산타페에는 10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반해서 3개가 더 적게 들어가고 있네요. 물론 개수가 많다고 꼭 더 안전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충돌 안전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현대 기아에 비해서 빠져있는 에어백의 위치는 1열의 운전석 에어백과 2열 사이드 에어백입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그랑콜레오스 옵션표에 이상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코닉 옵션표에는 당당하게 이 카메트가 있습니다. 카메트? 아니 씨발, 그럼 깡통은 카메트도 안 주나요? 이게 아이코닉 등급에서는 조금 더 좋은 카메트를 넣어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카메트가 아닌 다른 카메트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코닉 등급의 실내 소재에 보면 멜란지 패브릭 내장재라고 나와있고 헤드라이닝이랑 A 필러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테크노 트림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는 걸까요? 옵션표에 안내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그랑콜레오스 상품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놀라고 있는 수준입니다.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하지만 옵션표를 보면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랑콜레오스는 실질적으로 옵션표에 트림이 2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152만원 아이코닉과 디자인에 신경쓴 알핀 트림 4,352만원이죠. 아이코닉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랑 HUD는 웬만하면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기본으로 4,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성비 깡통을 선호해서 산타페랑 소렌토도 깡통을 알아본 영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 기아의 깡통 트림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죠. 실제로 깡통 트림에 옵션을 한두 개 넣고 사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의 깡통 트림 테크노 트림은 이거 절대 사면 안 되는 트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물론 좋은 옵션 사양을 가진 좋은 차량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옵션을 끌어모았을 때의 얘기고 실제 구매에 있어서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유의미하게 저렴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깡통 수준의 옵션 비교였지만 실제 중급 이상 옵션을 추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